우리나라도 북한의 주요 핵시설, 군사시설 타격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세계 최대의 탄도미사일이자 벙커버스터인 현무5를 만들었어요. 현무5는 탄도미사일이에요. 탄도미사일로 내려오는 낙하 속도가 마하 5 이상입니다. 그럼 GBU-57보다는 훨씬 이 낙하 속도가 빨라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100m 이상에 있는 지하시설을 완전 파괴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불안불안하죠. 일단 이스라엘도 벙커버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GBU-28이라고 걸프전 때 처음 사용된 벙커버스터가 있는데 그거는 한 지하 한 10여 미터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은 이제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안반 70m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구조물까지 하면 100m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GBU-57 이번에 이제 스텔스 B2 폭격기에서 떨어질 때도 두 개의 환풍구 6발을 이제 각각 6발씩 홀인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라면 이스라엘이 원하는 이란의 핵 개발 저지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북한의 주요 핵시설, 군사시설 타격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세계 최대의 탄도미사일이자 벙커버스터인 현무5를 만들었어요. 지난해 이제 국군의 날에 이제 공개가 돼서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엔 만약에 현무5나 혹은 이제 GBU-57 같은 게 있었다 그러면 미국의 그런 군사적 도움이 필요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향후에 이제 아마 비슷한 걸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GBU-57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GBU-57은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벙커버스터예요. 그리고 요걸 탑재할 수 있는 건 B2 스텔스 폭격기나 B-52,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약간 몇몇 전문가들은 C-130 수송기에도 어쩌면 운용할 수 있다, 한 발 정도 실어서 떨굴 수는 있다 라는 얘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GBU-57은 이제 해외에는 판매를 안 하는 그런 미국 무기입니다. 반면에 현무5는 우리나라가 만들었죠. 그리고 GBU-57은 잘 보시면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지하 한 60m까지 뚫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현무5는 탄도미사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은 보통 이제 낙하 속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낙하 속도가 마하 5 이상입니다. 그럼 GBU-57보다는 훨씬 이 낙하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현무5 같은 경우 이제 전체적인 크기가 미국이 갖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안에 한 8에서 9톤 되는 탄두를 장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 9톤에 이제 마하 5 이상으로 떨어지면 어쩌면 이제 GBU-57보다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수학적 계산을 해보면 한 100m 이상 정도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현무5도 사실 GBU-57하고 비슷해요, 원리는 사실. 탄도 미사일이라는 것만 빼면 지금 한 8톤에서 9톤 되는 이 탄두의 아마 대부분을 이 탄체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고강도 합금으로 된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안에 이제 폭약을 한 1톤 정도? 보통 이제 GBU-57이 13톤인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폭약량이 한 2.3톤인 걸 계산해 보면 거의 뭐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거의 비슷할 겁니다. 현무5도 그렇게 치면 뭐 1톤 미만 정도 뭐 이런 양을 아마 폭약을 장착하고 있을 것 같은데, GBU-57과 비슷하게 우리도 아마 열압력탄을 적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김정은의 지하 벙커를 타격하는데 사실상 안성맞춤이죠. 그러니까 만약 100m 더 밑에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앞서 이란 그 포르도 시설 공습했을 때 얘기 드렸지만, 깊이 있는 지하 시설물이라 그래도 환풍구가 다 있어요. 그런 이제 비밀스러운 환풍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환풍구를 타겟으로 노려서 예를 들어서 여러 발의 현무5를 골프 홀인원 하듯이 밀어넣는다. 그러면 뭐 100m 이상에 있는 지하 시설물을 완전 파괴도 가능하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사실상 몰살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불안불안하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미 정보기관이나 우리나 대부분 김정은의 동선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뭐 하는지, 또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 특정일에 무슨 행사가 있다라든지 다 알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뭐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건 누구도 원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 김정은의 동선인 파악이나 뭐 북한의 중요 행사 뭐 이런 것들은 다 웬만큼 알고 있고, 북한군의 그런 여러 가지 군사 행동도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만 먹으면 뭐 제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무슨 열병식 한다, 그런 건 다 알잖아요. 우리가 며칠 전부터 인공위성 사진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 날 때려버리면 되죠. 그냥 현무5 한 수발 쏘면 초토화 될 텐데 아마.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여러 뭐 국제법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예. 그때 이제 지난해 국군의 날 때 현무5 공개되자마자 북한도 나름 이제 자기네도 미사일 부심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기형 달구지다, 뭐 분식된 흉물이다, 여러 가지 이제 비난 쏟아냈는데, 북한, 특히 김정은 포함한 지도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보시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해서 지금 이제 천공2, 패트리어트, 그리고 주한미군의 사드, 이렇게 3개의 미사일 방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더라도 최소한의 막을 수 있는 체계는 갖추고 있어요. 근데 북한은 그런 미사일 방어망이 지금 없죠. 그리고 우리 군도 사실 이제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보면 많은 수량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우리 군이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 북한이 핵을 발사할 징후를 보인다, 그러면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뭐 현무5, 그다음 현무2, 현무4, 현무3, 뭐 각종 미사일이 그야말로 북한으로 쏟아질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정말 북한이 핵을 쏠 징후를 보인다, 그러면 미국의 해구상도 작동을 할 거고. 북한 입장에서 무섭죠. 왜냐면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잘 보시면, 러시아가 뭐 미국만큼의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실제 전쟁에서 못 쓰고 있어요. 왜냐? 썼을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비난과 각종 제재 수단들이 동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거의 이제 전범 국가의 수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전범 행위를 하고 있지만, 미국도 잘 보시면 2차 세계대전 때 외에는 지금 한 번도 핵무기를 쓴 적이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이제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떨군 이후로는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이지 막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거의 죽을 상황이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썼을 경우에는 이제 북한이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 보면 오히려 이런 재래식 초대형 무기가 더 아플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타까운 게, 현무5는 해외 수출은 불가능해요. 이유가 뭐냐?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시는데, MTCL이라고 해서 이 미사일과 관련된 통제 체계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통제 체계가 있는데, 이 통제 체계에 보면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 300km, 그리고 탄두 무게는 500kg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탄도미사일을 수출한다, 그러면 이게 딱 그 사거리 300km와 탄두 무게 500kg으로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현무5는 해외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나라가 해외에 지금 탄도미사일을 좀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전술지대지 미사일이라고 해서 우레라고 우리 육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죠? 2022년에 이제 폴란드에 우리나라가 대규모 방산 수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천무도 수출했어요. 한국형 다연장 로켓포 천무도 수출했는데, 거기에 잘 보면 이제 폴란드가 당시 요구를 했습니다. 폴란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때문에 우리도 탄도미사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CTM-290이라는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을 개조한 탄도미사일을 폴란드에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는 한 290km고 탄두 중량은 한 500kg 미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폴란드에 그렇게 탄도미사일 수출을 했고, 그리고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제 UAE도 좀 관심이 있다 그래요. 기존에 천무가 수출됐던 나라들, 뭐 UAE라던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도 좀 비슷한 성능, 아니면 좀 사거리가 한 500km 되는 그런 탄도미사일을 한국이 팔아줬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사거리 300km, 탄두 무게 500kg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묶여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 사우디나 UAE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좀 500km 정도 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 이란 때리는 용도로 지금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탄두 무게와 사거리를 교환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탄두 무게를 줄이고
사거리를 500km로 늘리는 방식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중동 국가들, 특히 이제 사우디나 UAE가 원하는 건 사거리 500km의 좀 탄도 중량을 줄인 그런 것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뭐 현무5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무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한 20여 발 정도 쏘면 그야말로 소형 전술핵만큼의 위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이제 유사시에는 평양을 초토화시켜 버리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이고, 이 밖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보다 강점을 갖는 거는 우리는 입체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다. 지상에도 쏘지만 지금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는 한국형 구축함, 뭐 KDDX나 이런 데서도, 이지스 구축함 이런 데서도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갖추려고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실 이제 KF-21에도 일종의 이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좀 장착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져요. 따지면 북한보다는 사실 이제 월등히 앞서는 미사일 기술을 자랑한다라고 좀 마무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사실 사안이. 그러니까 우리 헌법을 보면 북한은 우리 영토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국제법적으로 보면 좀 상황이 달라져요. 왜냐면 유엔에 우리나라가 90년대 초에 북한과 동시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UN 국제연합에서 봤을 땐 북한과 남한은 다른 나라예요. 물론 이제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법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그렇게 이제 만약에 북한이 급작스럽게 붕괴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게 문제가 이제 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에 김정은의 잔당들이 뭐 러시아라든가 중국의 개입을 뭐 요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황이 복잡해지고, 또 한 가지로는 북한이 그런 혼란한 상황에 오게 되면 러시아나 중국 다 개입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개입할 수 있고, 일본도 개입할 수 있고, 미국도 개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제 한 10여 년 전에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지만, 북한 유사시에 북한을 이제 뭐 여러 나라들이 쪼개서 갖는다. 거기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상의 영역이고, 다만 이제 국제법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제 중동이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북아시아 지역도 어쩌면 중동 같은 격변의 시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2027년에 뭐 중국이 정말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고. 다만 이제 북한이 지금 이국가론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뭔가 우리와 지금 직접 협상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더 바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자칫 소외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이 원하는 방향에 이끌려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국제 정세가 지금 역동적으로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떠먹여주는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운영 중인 대영제국 채널도 좀 많이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